네, 시사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7분 36초 지나고 있습니다. 매주 우리 정치를 들여다보는 시간. 보수인 듯 보수 아닌 보수 성향 패널. 예,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 저 보수예요. 장성철입니다. 뼛속까지 저 보수파 패널입니다. 네, 뼛속까지 보수인 장성철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주 전남 지역 방송 출연은 처음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곳에? 네, 처음이에요. 아, 처음이시죠. 참 흥분되고 기대되고 네. 열심히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제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에 왔습니다. 네. 광주에 와서 이제 호남에 대한 어떤 진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도 적극 찬성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 네. 얘기에 대한 진정성을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희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말만 하면 안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보수파 쪽에 많은 정치인들이 5.18 정신, 헌법 정신에 수록하는 거 저 찬성해요라고 했다가 또 당내에서는 다른 얘기 나오고 또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됐거든요. 네. 이러면 호남민들이 아니 뭐야 맨날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광주 방문해서도 또 그 얘기를 똑같이 하셨는데 우려스러운 거는 그 인천 시의회 의장이 네. 5.18 북한 소행 인쇄물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또 반복되면은 뭐야 비대위원장은 와가지고 광주 정신은 민주주의 정신이야. 광주에 존경심을 갖고 있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적극 찬성해. 이런 얘기 했다가도 또 구성원들이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또 실망하고 못 믿겠다라는 말씀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진정성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냥 말만 하지 말고 자 우리가 헌법 전문 개정안 내겠습니다. 민주당과 합의 보겠습니다. 국민투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실무적인 절차를 적극적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적극적으로 절차를 진행시켜야 된다. 네. 아니면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는 거죠. 네. 저희 총선 끝나고 나서 이 헌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믿을 수가 있지. 솔직히 말만으로는 못 믿죠. 선거 끝나고 나서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라는 거죠. 호남에서 당선자를 내고 싶다. 그것이 소원이다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호남민들이 원하는 거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인재영입위원장까지 겸임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람이 없어서 본인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건가요? 그냥 보통 당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은 좀 일반적인 것 같아요. 저희 김기현 당대표도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을 임명했지만 중요한 분들은 본인이 만나고 다녔고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도 인재영입위원장 겸임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특별하게 볼 건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본인이 좀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영입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영입은 공동 인재영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이 하고 좀 비밀리에 깜짝하도록 영입해야 될 분들은 본인이 직접 영입을 하겠다, 만나보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솔직히 인재로 국민의힘에 영입을 당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철규 위원장이 가서 저희 당에 좀 입당해 주세요 하는 거랑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희 당에 입당해 주시고 저와 함께 정치하시죠. 이 총선에 출마해 주십시오.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랑 본인들이 느끼는 신뢰 강도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인재영입 당하는 분들도 한동훈 위원장에게 확약을 받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혹시 전화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보수 찬증 패널인데 저 같은 사람 하겠어요. 저는 그리고요. 저 네. 정치할 생각 없고요. 네. 이렇게 방송 출연하면서 네. 그냥 일반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어요. 네. 오늘 쌍특검 관련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네. 예. 당연히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지난 12월 29일 날 대통령실의 이도훈 홍보수석이 저희는 이것이 올라오면 바로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다라고 대국민 앞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다면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는 거 보면 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총선에 도움이 될까? 대통령의 부정평가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정무적인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년 여론조사를 쭉 살펴보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안 돼요라는 여론이 높거든요. 네. 그런 부분 민심을 좀 잘 살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가족, 뭐 부인 얘기지만, 가족과 본인도 대상이 될 수 있는 이 쌍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거부권 행사의 조건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고난쟁의 심판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된 것,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권 하에서 많은 국민들의 응원을 받았던 이유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검사였지만 대권 후보로 국민들이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본인은 대선 후보가 되기 전에는 공정과 정의를 얘기를 했는데 대선 후보가 돼서는 그 공적인 권력을 부인을 보호하고 옹호하는 데 사용을 한다? 이러면은 국민들이 많이 좀 실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뭐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개혁신당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천하람도 같이 가게 됐고 허은하 의원도 신당 합류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창당준비위원회까지 만들어 놓고도 당 만들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어렵다는 얘기겠죠. 당을 만든다는 게. 어렵죠. 근데 너무 어려운데 예. 창당 절차는 뭐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네. 뭐 창당 실무적으로 참여를 많이 해봤었는데 이번 이준석 신당이 아니라 이전에 창당에 참여해봤는데 제일 어려운 게요. 발기인을 모집을 하고 각 5개 시도당에 각각 1,000명씩 이렇게 뭐 발기인이라든지 아니면 당원들을 모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래서 현역 의원들이 같이 해야 현실적인 지역 조직에 인원 동원이 가능한 분들이 참여를 해야 그 법적인 요건을 채울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온라인 당원 그리고 시도당 발기인 같은 경우도 이미 다 채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과거의 정치적인 문법과 창당 방정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분들은 지금 아무것도 일을 진행하지 않는 것 같고 각 시도 지역에 현역 의원도 없고 이름난 의원도 없는데 과연 발기인들이나 당원들이 모이겠어? 못 모일 거야. 그러니까 창당 못해. 이런 식의 규정을 내리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선 새로운 창당의 모습,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도 상당히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의 또 하나의 어떤 점을 찍을 수 있겠네요. 정치학 교과서 다시 써야 돼요. 창당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교과서가 나올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를 징계해야 됩니다라고 사적인 좀 감정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새롭게 정치를 시작하려는 젊은 정치인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 본인의 공천과 당선에 걱정하시고 집중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천하람 전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신당 창당 준비위원장으로 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국민의힘은 순천 쪽에 동부권 쪽에 많이 공을 들여놨는데 선거 획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도 좀 머리가 아플 것 같고 민주당도 그럴 것 같고 이게 판세가 약간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러겠네요. 천하람 위원장은 저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정치권의 후배지만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치인이에요. 참 당을 떠나고 순천에서 출마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러한 평가를 받는 고민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히 고뇌치 않은 결단이었다. 젊은 정치인이 하기는 어려운 결단이었는데 참 어려운 길, 가시밭길을 가겠다라는 젊은 정치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박수를 쳐주고 싶고요. 지역 판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론조사가 나온 것이 없어가지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이런 분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하람은 좋지만 국민의힘 저 당 싫어가지고 나 천하람 못 찍겠어 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천하람은 좋은데
우리 국민의힘 후보라서 내가 찍어주려고 했는데 탈당해서 싫어. 그래서 나 천하람 못 찍겠어. 이러한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러한 주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것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좀 걱정스러운 것은 천하람 신당 창당 준비위원장이 지역 활동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에서 창당 작업을 진두지휘해야 되니까 지역 네. 주민들과의 스킨십이 좀 부족해지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잘 현명하게 처리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시간이 오늘은 조금 짧게 갈 거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좀 길게 가고요. 예. 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네. 당대표가 피습이 됐는데 정말 피습 자체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설전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정 논란이잖아요. 네. 국민의힘 당원이었다가 민주당원이었어.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민주당원이었으면 자작극이고 국민의힘 당원이면 정치 테러를 하려고 좀 민주당에 위장 가입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서로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은 정말 불필요한 쓸데없는 논란이고 논쟁이다. 이 사람 목숨을 갖고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솔직히 이재명 당대표 비판 많이 했고요. 당대표로서 자격 없다고 그랬고요. 정치 네. 지도자로서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정말 비판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정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정치하는 거잖아요. 네. 대한민국의 일정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가 목숨이 위태로웠는데 이걸 갖고 왜 부산에서 치료 받았냐 안 받았느냐, 뭐 1cm 갖고 뭐 왜 이렇게 엄살이냐, 뭐 혹시 자작극 아니야, 이렇게 음모론과 비하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 정치가 아무리 상대방을 공격하지만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좀 이런 일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지지자들을 좀 자제시키기 위해서는 서로 좀 좋은 말 했으면 좋겠어요. 바람이 있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이재명 당대표 병문안도 가시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본인 못 가더라도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분에서 쾌유를 비는 그런 행동들을 해야 각 진영의 지지자들이 흥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치권의 책임이 더 커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방금 그 말씀에 많은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이 공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죄송합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신당 창당을 하는데 지금 약간은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신당 창당 쪽으로 갈까요? 뭐 100% 이상 신당 창당을 하시겠죠. 지금 뭐 계속 했던 말씀도 있고, 작년에 이재명 당대표 만나서 서로 이제 실망했다.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여론의 흐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치인이잖아요. 호남, 광주에서 어떤 평가를 할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현역 의원들은 얼마나 함께 할까? 또 이준석과 함께 할까? 이런 것들이 좀 관전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재명 당대표께서 정치 테러 피습당하셨기 때문에 정치 일정이 조금 연기되고 이낙연 신당에 대한 집중도가 조금 약해졌지만 네. 신당은 예정대로 창당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내의 어떤 분위기에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데미지를 어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그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창당 명분과 비전을 국민들에게 얼마나 잘 설명해드리고 국민들이 그래 영남과 호남이라는 거대 양당이 한국 정치를 망쳐온 것 같아. 국민을 반으로 갈라놓은 것 같아. 그래서 이낙연 신당 같이 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정당이 국회에서 일정한 세를 형성해서 양당의 대화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상식적인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 뭐 이번 총선 때 의미 있는 의석수를 얻을 것이고 네. 뭐야 지금 민주당 분열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평가를 들으면은 이번 총선에서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여론의 흐름을 얼마나 잘 타서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과 함께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